또 한 가지는 이제 적금입니다. 적금. 그래서 목돈이 생기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작은 특약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작은 담보 10만 원, 20만 원 혹은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수준의 어떤 규모의 어떤 리스크는 충분히 내가 가진 의료비 통장에서 해지할 수 있거든요. 네, 반갑습니다. 진프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불현듯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현재 내가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보험을 준비한다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과거에 좀 힘들었던 시절이 잠깐 있었거든요. 그 시절을 돌이켜보면 제가 남겨놨던 보험은 딱 세 가지였습니다. 세 가지. 실비, 암보험, 그리고 정기보험. 정기보험 같은 경우는 정해진 기간의 사망보험금이거든요. 저는 이제 두 아이 아빠이다 보니 아이들의 어떤 책임 시기까지 20년까지만 이 사망을 보장해주는 이 정기보험은 부담이 없어서 유지할 수 있었고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에 정기보험은 유지를 했었고, 실비는 뭐 다 아시겠지만 실제 내가 들어간 비용을 청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가입 시기에 따라 자기부담금 차이는 있겠지만 어찌됐든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보완해주는 가장 든든한 녀석이죠. 병원 가면 실비 있냐고 다 물어보지 않습니까? 입원했을 때, 통원했을 때 실비에서 다 보장을 해줍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실비가 갖고 있는 힘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불안감이 크진 않았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은 바로 암이었죠. 암에 대해서는 뭐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경제질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걸 뜻하는데 암은 실비가 해결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더라고요. 그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생활비고 두 번째는 비급여 치료죠.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에서 적용되지 않는, 즉 내가 부담해야 하는 영역인 거죠. 자기부담금이 오로지 100%인 영역. 그래서 이 생활비와 비급여 치료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때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암보험을 가입을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까 다시 전제로 넘어가서 제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이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보험을 준비할까? 라는 어떤 생각에서 비롯돼서 제 상황과 또 결합시켜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건데, 실비, 암보험, 정기보험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정기보험은 제가 이제 가장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결혼 안 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실비하고 이 암보험 두 가지로 압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또 하나가 나옵니다. 이건 이제 보험은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적금입니다. 적금.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왜 적금을 이야기하냐라고 의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적금은 뭐 사실 수익, 이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느 정도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 그 단계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돈을 모으는 습관, 그러니까 강제성을 부여하고 목돈을 모으는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뭐 요즘 뭐 ETF다, 뭐 코인이다, 주식이다, 부동산이다, 뭐 기타 등등 너무 다양한 재테크 요소들이 많지만 결국에 가장 돈을 모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는 단기적으로 적금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1년 적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한 달에 80만 원씩 적금을 했어요. 그러면 1년이면 960 플러스 이자가 붙겠죠. 거기에 뭐 15.4% 이자 소득세를 공제하더라도 그 목돈이라는 그 자체가 되게 주는 힘이 큽니다. 그래서 실비랑 암보험을 만약에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남은 잉여 자금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이걸 목표로 해서 1년이든 2년이든 목돈 마련하는 그 플랜을 세워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돈이 생기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작은 특약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을 설계할 때 특약이 엄청 많습니다. 설계안 보시면 아시잖아요. 특약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그 특약을 다 타먹을 수 있냐? 그러니까 그 특약을 전부 다 내가 보장받을 수 있냐? 그건 사실 알 수 없죠. 근데 제 경험상 대부분 아팠을 때 고객님들 제가 보험금 청구해줬을 때는 대부분 다 실비였어요. 실비 청구 진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특약들이 과연 효율성이 있나? 그리고 이 작은 특약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금액이 되게 낮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한번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죠. 보험회사가 이걸 만들었을 때 얼마나 손해율이 낮길래 금액을 이렇게 산출했을까? 라고 생각을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근데 반면에 암진단비는 규모가 좀 있거든요. 그럼 얘는 확률이 높고 손해율이 보험회사 측에서는 그만큼 크다는 걸 입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특약들을 얼마나 내가 활용할 것이며 또한 실비에서 대부분 내가 보장을 받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작은 특약들, 많은 담보들을 권유하지 않고 설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적금을 통해서 내가 목돈을 마련이 됐다면 더 연연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골절 진단비, 화상 진단비, 깁스 치료비, 입원비 이런 거 정말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소위 요즘 뭐 그걸 의료비 통장이라고 하는데 작은 담보 10만 원, 20만 원 혹은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수준의 어떤 규모의 어떤 리스크는 충분히 내가 가진 의료비 통장에서 해지할 수 있거든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만약에 내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라면 실비, 암보험만큼은 무조건 준비해라. 그리고 적금 되게 중요합니다. 내 통장에 500만 원, 1000만 원 혹은 1000만 원 이상 항상 가지고 있는 그 심리적 안정감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
보험의 모든 위험을 다 막는다는 생각, 막을 생각을 하지 않게 돼요.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도 많고, 노후도 준비해야 되고, 내 집 마련도 해야 되고, 자녀 학자금도 준비해야 되고, 매달 나가는 생활비, 공과금, 지출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료가 과다하게 측정이 되고, 그 보험료를 의미 없이 내가 내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제 말이 뭐 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영상이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큰 위안, 용기, 방법이 됐으면 좋겠어요.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또 혹은 현재 내가 좀 보험료를 부담스럽게 내고 있는 분들, 댓글에 제가 리모델링 신청 링크 걸어뒀으니까 그쪽으로 상담 문의 신청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